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 국회 농락한 위장탈당 의원이 내로남불 정치 훈계라는 제목입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라며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이 전날 자신을 어린 X, 건방진 X라고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반발하자 민 의원이 송 전 대표에게 가세한 것입니다. 법무장관이 정치인의 발언에 매번 즉각 반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이 정치를 후지게라고 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민 의원은 한 장관에게 가장 큰 건 시민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국가 권력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위장탈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로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국회를 농락한 장본인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위장탈당의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74년 역사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법안을 단 14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민 의원은 1년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의 위장탈당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민주당과 민 의원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민 의원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 의원은 국가 권력 사유화도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온 게 민주당입니다. 선거법조차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더니 1년간 방탄국회를 열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자신들 집권 때는 반대하던 법을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국무위원회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 위협을 하고 실제 한 사람을 억지 탄핵했습니다. 물론 그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취임 석 달도 안 된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입법 권력을 사유화해 휘두르고 폭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부르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국회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 대표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당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립니다. 당하는 의원들이 질식할 것 같다, 공산당이냐고 합니다. 이보다 더 정치를 후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정치에 가장 앞장서는 의원이 후진 정치를 말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KBS의 왜곡 보도 사과,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하지 않아야입니다.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사장은 불공정 보도의 사례로 2020년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사이의 검언 유착 오보와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해 윤지호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한 것,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가짜뉴스를 집중 보도한 것, 작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이 아닌 정권 응원단으로 공공성을 저버린 사례는 셀 수도 없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는 헬기를 띄워 보도하고 그의 위법을 비판하는 시위는 뉴스 맨 끝에 배치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결식 때는 박원순의 꿈, 흔들림 없이 계승 같은 제목을 단 뉴스를 내보내 피해자를 2차 가해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대장동 특집 보도를 50분간 방송하며 주요 해설을 흑석동 투기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 지지 성향의 주진우 씨가 맡게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당 유튜브라는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KBS 간부진은 그대로였고 이런 행태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의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받는 전 민주당 대표를 출연시켜 피의자 신분인 그에게 30분이나 검찰을 비난하도록 했습니다. 공영방송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편파방송인데 그 반대로 했습니다. KBS 일부 이사들조차 편파성이 독재 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박 신임 사장은 앞으로 이런 보도와 불공정 편파방송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정성 회복을 위해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도 개혁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노릇을 한 것이 공공성 위기를 불렀습니다. 전 정권 왜곡 보도를 사과했지만 현 정권 칭송 보도를 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또 하나의 공수처 희극,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해라는 제목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년 예산에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40만 원을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재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사들을 사설교육기관에 보내 발성과 발음, 시선 처리와 몸동작 등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관련 증거와 진술로 하는 것입니다. 수사가 탄탄하면 검사가 스피치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발성이나 시선 처리가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들이 재판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후 3년간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이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수사력이지 재판 경험은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라고 하면 아직도 있느냐, 뭐 하는 곳이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이없고 쓴웃음을 짓게 한 일들도 많아 희화화되고도 있습니다. 엉뚱한 문제를 1호 사건으로 기소해 무죄가 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배 검사를 황제조사로 모셔 혀를 차게 했습니다. 검사 20여 명에 한 해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체포 구속 실적이 전무합니다. 출범 후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 기각됐습니다. 이제껏 사표 쓴 검사만 11명에 달합니다. 며칠 전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준욱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메시지를 공수처 차장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후임 추천 권한이 없어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난파선에서 온갖 희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것이 지금 공수처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가 마치 검찰개의 꽃인 듯이 선전하고 이를 만들기 위해 갖은 무리를 다했습니다. 누더기 엉터리 선거법을 군소정당에 쥐어주는 거래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겠다고 국민 세금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웃지 못할 희극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희생 거부 친윤들, 대통령 주변 모인 이유도 결국 사익이라는 제목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혁신위가 지도부, 중진, 친윤 핵심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혁신위 출범 때는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혁신위가 자신들의 희생을 요구하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출범 20일이 지나고 3차례 혁신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제명 취소뿐입니다. 불출마 등 희생 요구를 따른 사람은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초선 이용 의원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은 버스 92대 4,200여 명을 동원해 보란듯 지지 모임을 열고 희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친윤 핵심은
소는 누가 키우냐며 기존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만든 이유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때문입니다. 선거 완패 후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혁신위입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당의 변화를 요구하자 그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반기와도 같습니다. 혁신위 권고가 모두 옳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의 반발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고 어디서 출마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가는 방향은 대체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그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집권당의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당과 나라의 미래보다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한다면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교훈을 얻은 것은 없고 혁신위 출범도 쇼를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해 개혁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집권당 먼저 희생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때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작은 기득권만 챙긴다면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사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정치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판사 재직 중 친민주당 성향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로 징역형을 내린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입니다. 알고 보니 박 판사는 과거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글을 여러 차례 SNS에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았지만 본질은 그의 SNS 글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판사 자리에 있다는 사실과 그가 실제로 내린 판결입니다.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쓴 글 중 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부인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등의 부분이 허위라며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고 했습니다.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정도의 글로 감옥까지 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판사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공격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그의 정치 편향 글만 문제 삼고 그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 정치 글만 쓰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 판결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급심에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적격 판사에게 판결을 계속하게 두는 것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해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법원에 박 판사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판결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는 판사들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